자, 안녕하십니까. 수지대리점 차통령 노노입니다. 드디어 이 핫한 차를 소개해드리게 됐는데요. 2023년 6월에 혜성처럼 등장한 페르난도 토레스가 아니고요, 쌍용자동차 토레스입니다. 이 복덩이, 우리 쌍용자동차를 참 주춤하게 만들었다가 핫하게 올려준 이 엄청난 제품을 오늘 소개를 드릴 건데, 6월 달에 출고를 하고 나서 한 3개월 지났거든요. 그랬을 때 고객들이 지금 많이 궁금한 점은 딱 두 가지거든요. 계약하면 얼마나 걸려요?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요 두 가지 질문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 궁금점을 딱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전시차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계약하시면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딱 6개월 정도 걸립니다.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제품은 한 4개월 정도. 대신에 휠을 20인치 휠이 아닌 18인치 휠, 풀옵션 휠보다 중간 그레이드의 휠로 맞춰 주셔야지 그나마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납기가 그 정도 걸리고요. 생각보다 많은 계약 대수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사실 쌍용자동차는 평택 공장에 하나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납기가 좀 길어졌어요. 이거는 정말 인기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뭐 반도체 핑계도 좀 있지만, 아무래도 토레스가 지금 물론 현대기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만 현대기아 자동차가 중점으로 가고 있지만, 이 토레스가 혜성처럼 등장하는 바람에 토레스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거든요, 대세가. 계약은 사실 토레스가 상당히 좀 많다. 그래서 한 6만 대 이상 돌파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제품 설명보다는 이 납기의 중요성이 좀 더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납기를 말씀드렸고요. 또 꿀팁 중에 하나는 전시차를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일단 계약은 걸어 놓으시고 좀 전시차를 받을 수 없을까요? 라는 고객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확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꿀팁은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 납기를 좀 땡길 수 있습니다. 이 차는 두 가지 등급이거든요. T5, T7이 있습니다. 보통 T7을 10대 중에 9대 분 정도 계약이 들어가고요. T5 그 가장 기본 등급은 거의 선택을 안 하세요. 보통 렌트카 혹은 법인 업무용 차량, 그 두 가지 외에는 T5 기본 등급에는 옵션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기본 등급 2,740만원, T7은 3,020만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2,740만원의 옵션이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웬만한 옵션을 넣다 보면 이 T7과 등급 그레이드가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다 T7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외관상 이 안개등 기본 등급에는 달려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놓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투톤 패키지가 또 옵션이 있거든요. 근데 투톤을 선택하시게 되면 오래 걸립니다. 1년 이상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토매니저들은 투톤을 선택하지 말고 차라리 원톤 하시고요, 나오셔서 출고된 상태에서 랩핑이나 몰딩 이런 작업을 통해서 투톤이랑 똑같이 위에 루프 스킨처럼 블랙 필름을 얹을 수가 있고요. 또 장점 하나는 랩핑이나 몰딩은 꼭 블랙이 아닌 화이트나 또 다른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이색적인 옵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부 휠 타이어 쪽으로 왔는데요. 이 차는 지금 18인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토레스가 빨리 출고될 수 있었던 점의 가장 큰 원인은 18인치냐 20인치냐의 차이였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18인치로 그 손님들한테 많이 응대를 하는데, 20인치가 가공일이 생산이 조금 늦어졌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하이디럭스 패키지를 선택을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 18인치 휠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20인치 휠은 또 자료 화면이나 이미 뭐 토레스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20인치 휠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인치, 20인치의 차이는 고객님들 취향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는데, 저는 18인치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 18인치를 일단 출고를 하시고 너무 밋밋하다고 하시면 휠 도색, 이 블랙 휠로 도색을 할 수 있는 또 애프터 마켓 시공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또 이것도 여기 캘리퍼 커버도 있죠. 예, 토레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SR 퓨처에서 또 캘리퍼 커버도 토레스도 장착이 가능하다. 그 다음 요 외장 드레스 업체 인치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인치업을 하게 되면 차가 더 웅장해집니다. 아마 남성 오너분들은 좀 그런 쪽으로 의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시공이 다 가능하니까 참고해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UV는 항상 중요한 게 발판이죠. 사이드 스텝. 토레스 같은 경우는 사이드 스텝을 거의 선택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뭐 키가 한 78 정도 되긴 하는데 오히려 걸리적거린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굳이 사이드 스텝을 넣어야 될까? 액세서리 옵션이기 때문에 처음에 주문을 넣었다가 출고할 때 빼셔도 되거든요. 근데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약할 때 그냥 고민만 하시고 출고할 때만 다시 선택을 할지 말지 고민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굳이 사이드 스텝을 자녀분들이 있어도 굳이 넣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투톤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블랙으로 다 바뀝니다. 이 천장만 블랙으로 바뀌어요. 이 C필러 구간도. 근데 투톤을 선택을 안 하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화이트도 여기 지금 C필러 구간이 약간 크롬식으로 나옵니다. 저는 차를 출고하면 일단 원톤으로 출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루프 스킨을 랩핑을 한 다음에 이 C필러도 같이 올블랙으로 랩핑을 하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늘 나오죠. 요거 롤러 브라인드. 요거 T5에는 없습니다. T5에는 아예 업무용 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렌트카나. 뒷좌석 열선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T7 무조건 올라와야 되니까 그 옵션에도 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면으로 와봤는데요. T5와 T7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차이가 있겠죠. 자, T5는 스마트 테일게이트를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T7은 올라오셔야 이 전동 트렁크 스마트 테일게이트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우리 쌍용을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고객님들은 이 쌍용 엠블럼을 너무 싫어하세요. 이거 좀 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탈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탈거 가능하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이 쌍용이나 엠블럼을 제거해달라고 하시는 손님들도 있다. 자, 지금 트렁크 안으로 보시면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과연 1500cc 차의 트렁크인가? 라고 생각 들 정도로 트렁크가 소렌토보다 좀 작고요. 투싼 스포티지 동급의 경쟁차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 러기지 보드, 이렇게 이중 적재함이 이 쌍용차 항상 이 트렁크는 이렇게 적재함을 깔끔하게 설치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박이나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열 시트를 다 폴딩을 시켜봤는데 웬만큼 평탄화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T5와 T7의 차이점, T5는 이 러기지 보드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평탄화가 안 돼요. 요 적재함 요것도 안 주니까 만약에 T5를 선택하신 분들은 애프터마켓 말고 쌍용 부품센터 가까운 정비사업소 가시면 부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과연 어느 정도 되나? 우리 또 트렁크 도우미 우리 또 김바을 오토 매니저 잠깐 와 보실래요? 키가 어떻게 되죠? 180 정도 됩니다. 180 정도? 181? 182 정도. 182. 한번 누워 보세요. 여기가 강원도다, 여기가 캠핑장이다 하고 다리가 쫙 펴 보세요. 편한가요? 너무 편합니다. 그러면은 성인 남성이 180 정도 되시는 분들이 2명은 거뜬하게 누울 수 있다는 점. 상당히 넓습니다. 평탄화 좀 된 것 같습니까? 네, 편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오세요 이제. 자, 스토리지 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렇게 C필러에 이렇게 좀 보관함처럼 튀어나왔는데요. 키는 이렇게 딸랑딸랑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과연 뭘 굳이 넣어야 될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차박 텐트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환하게 불빛 올릴 수 있는 손전등 정도 올려놓을 공간은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이고, 그 외적으로는 단점이 더 많아요. 왜냐면 이게 또 물이 셉니다. 이게 비 맞으면 안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관용보다 선반용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쌍용 토레스의 실내 인테리어는 이 토레스 나오기 전과 후로 나뉠 것 같아요. 어느 브랜드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대시보드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어요. 되게 대시보드가 이렇게 판판하게 일자로 되면서 약간 이렇게 좀 낮은 형상을 띠고 있죠. 가장 또 획기적인 부분은 바로 국산차에서 또 처음으로 풀터치 공조 컨트롤 장치를 채택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화면 이 세 개가 어우러지면서 되게 좀 뭐랄까 미래지향적이고 되게 좀 첨단의 최신의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어 노브는 전자식 기어 노브도 괜찮지만 예전 방식의 기어 노브도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어를 움직이는 맛이 있거든요. 또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체적인
그 인테리어는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요즘 차에서 빼먹을 수 없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구석구석 잘 넣어줬고요. 핸들 디자인, 이 D컷 되게 예뻐요. 그리고 버튼 조작성 나쁘지 않아요. 뭐 패드 시프트도 달려있고 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 실내 인테리어 패키지, 뭐 브라운이라든지 카키라든지 적용했을 때 이런 핸들 전체 색깔, 대시보드, 도어 트림 모든 게 다 변경된다는 점이죠. 이것도 쌍용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일단 CPU가 빨라요. 자, 반응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빠릅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인데도 무슨 지도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 본 적 있나요?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CPU가 상당히 좋은 게 들어가 있다. 자,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기능을 여기서 다 이렇게 버튼들이 있지만 요걸 자주 쓰는 걸 갖다가 위에다가 또 이렇게 즐겨찾기를 등록하게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조 화면 상태에서도 요 즐겨찾기 버튼을 갖다가 이용해서 굳이 이렇게 들어가고서 하지 않고도 불편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넣어줬다는 것이죠. 보통 컵홀더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열려 있습니다. 이 열려 있을 때는 그렇지만 컵은 다 또 잘 고정이 되게 돼 있어요. 요 센터 콘솔 박스도 상당히 공간이 넓은 편이고요. 자, 이렇게 도어 트림에조차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 용량의 그 도어 컵홀더를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도어 트림에는 말랑말랑한 우레탄 소재의 이렇게 인조 가죽으로 씌워진 이런 걸 보통 안 하거든요. 스티치까지도 다 진짜예요. 예전 같았으면, 예전에 쌍용이라면 그냥 단조롭게 처리했을 텐데, 제가 산타페에서 보고 되게 와, 현대에 부럽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이 플라스틱 사출도 뭔가 그 패턴을 줘가지고 뭔가 입체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사출만으로 이렇게 고급감을 줄 수가 있다. 플라스틱도 얼마든지 고급스러울 수 있다. 거기에다가 이런 고급스러운 소재의 마감까지 곁들여지다 보니까 이 차가 약간 차급을 초월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공간을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앞좌석에서 제가 아주 넉넉하게 한번 시트 포지션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야지 뒷좌석의 공간이 어떤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자, 한번 이제 뒷좌석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한번 앉아봤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하죠. 이 무릎 공간. 일단은 주먹 하나가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저는 키가 175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 평균 남성 신장인데 어쨌든 되게 넉넉하고요. 일단 뒷좌석 2열 각도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지금 편하게 앉아 있는 느낌이 듭니다. 차에서 잠을 잘 잘 수가 있겠다 정도의 그런 각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또 사실은 토레스만의 장점인데요. 이 천장 공간이 정말 말도 못하게 높아요. 이렇게 똑바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헤드룸이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다. 공간이 확보가 돼 있어요. 이 차는 저희가 티볼리 가지고 한번 예시를 돕기 위해서 한번 찍어보는 건데요. 원래 차박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 의자 위에 앉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누워 있으려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앉아 있지는 못한다는 말이죠. 보통 이거는 웬만한 SUV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공통적으로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토레스에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머리가 안 닿습니다. 지금 거의 달랑말랑이지만 어쨌든 닿진 않아요. 정말 다른 SUV에서는 가히 불가능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 때문에 차박에 있어서만큼은 토레스를 따라올 차량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객님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토레스가 출시한 지 한 3개월 지나고 나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점도 있는데, 그건 뭐 가까운 대리점이나 당연히 저희 대리점을 와주시면 더 많은 상담과 구체적인 부분을 체크해 드릴 거고요. 계약금이 10만 원 밖에 되지 않거든요.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 시장이 납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계약을 10만 원씩 걸어 놓고 원하는 제품을 기다리다가 먼저 나오는 차들을 좀 선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잔금은 사실 차 출고할 때 잔금을 치르거나 할부 실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돈 10만 원 가지고 좀 걸어 놓고 또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좀 부담을 줄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토레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는 멋지고 이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